그래서 무조건 차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것만은 사실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육아 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강의를 하면서 미디어 노출과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참 공감이 되면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해요. 질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미디어를 노출하며 말이 늦고 미디어 중독으로 다른 발달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기에 거의 노출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글과 수를 가르치려니 요즘은 공부도 대부분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더라고요. 뭘 해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회에 아이도 적응을 해야 학습이 뒤처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노출을 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일찍 자기가 스스로 조작하도록 주고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일부러 더 빨리 노출시켜서 적응하도록 했어요. 혹시 크게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양육 환경에서는 정말 상반되는 양육 태도지만 결국 미디어를 노출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이셨어요. 2010년부터 2024년 출생의 아이들을 요즘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알파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또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가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세상, 유비쿼터스 사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라는 것이죠.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등 이 디지털 사회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아이들에게 노출을 안 시켜주자니 어머님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전자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고 또 반대로 일찍 노출시켜주면 좋지 않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 양가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디어를 노출한다 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가 정말 무궁무진한 시대인데요. 미디어를 통해 학습을 하기도 하고 외국어를 즐겁게 배우기도 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는 등 소통의 수단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차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스마트 기기를 아이가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는 의미와 또 육아가 힘들 때 또는 아이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관심을 딱 전환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서 또는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뽀로로 영상을 켜주는 상황은 노출 목적이 다르죠. 시대가 바뀌어 아이들이 미디어, 전자기기,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 이 고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구분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0년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를 해보았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 하루 평균 미디어 기기 전체 이용 시간이 영유아기 기준으로 봐도 250분, 즉 4시간가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가 미디어 이용을 허락하는 이유를 보면 아이의 기분 전환을 위함이 1등, 부모가 일을 하거나 쉬는 동안 아이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 2등, 아이가 할 일을 다 하거나 말을 잘 들었을 때 보상으로 3등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진짜 스마트 기기를 노출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가 4등이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는 1세 이하 아이가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2세부터 4세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 기기를 봐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이유는 전자기기 화면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능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가급적 전자미디어에 대한 노출 시기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후 미디어를 접하는 연령부터 현명하게 조절하고 조작할 수 있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 교육도 필수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양육자의 미디어 사용 목적에 대한 개념을 체크해 보세요. 양육자가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아이도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식당에 갔을 때, 또 집에서 심심하게 있을 때 아이에게 이 스마트 기기를 준다면 아이는 심심할 때 나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것이구나 하는 개념으로 심심할 때마다 미디어나 스마트 기기를 찾게 되죠. 아이가 할 일이 없거나 무료함을 느낄 때 비로소 하고 싶은 놀이를 주도적으로 찾고 창의력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 이 아이들은 미디어를 보기 위해 엄마와 실랑이를 하고 또 떼를 쓰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겠죠. 또한 아이가 아직 발달상 자기 조절이 힘든 시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떼를 쓸 때 양육자가 얼른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 준다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상황을 대처하고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육자가 새로운 지식을 찾을 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다면 아이들은 책을 보다가 어려운 단어나 꽃, 동물, 음식 등 이 궁금한 정보를 찾을 때 엄마 이거 모르겠어,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자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도 5세 이상의 유아반에서는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설치해두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육 자료를 보여주거나 정보를 찾는 등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교사 또는 친구들과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심심할 때 영상을 보는 용도가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미디어 활용 방법 단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자, 1단계는 발달 시기에 맞는 스마트 기기부터 활용해 보세요. 아직 전반적인 발달이 미숙한 단계에서 시각 자극만 너무 강한 영상 노출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나 동요를 아이 스스로 조작하여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플레이어나 그림책을 좋아하고 활용하는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세이펜 같은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기기들은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도 맞고 아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게 나오는 것으로 기기를 활용하는 기초적인 개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2단계는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해 보세요. 아이가 혼자 미디어를 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아이의 흥미를 자극해주고 양육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친구와 함께 영상통화를 하거나 아이 본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경험에 대해 회상해보고 소통하고 대화를 즐겁게 해볼 수 있겠죠. 또한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신체 표현, 율동도 하고 가사를 따라 불러보는 것도 좋아요. 반복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버튼을 눌러보거나 좋아하는 것,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등 아이들의 발달 시기에 맞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학습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해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노출해야 하는 최종 목적이죠. 일상에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책을 찾아보듯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면서 학습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 예를 들어 좋아하는 동물을 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영상을 통해 찾아본다면 코끼리의 움직임, 코로 음식을 집어먹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면서 아, 정말 코끼리는 코가 손이구나를 알 수 있고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책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정보들을 흥미롭게 습득할 수 있죠. 별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찍으면 이름을 알려주는 어플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상을 일방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흥미있는 분야를 더더욱 확장하고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이용하는 방법을 꼭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미디어,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노출하고 현명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3단계로 알려드렸는데요. 1차원적으로 미디어를 노출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노출하는 목적과 활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